2022년 창업 중심 대학이 떴습니다. 예비 창업, 초기 창업, 창업도약 패키지 3가지가 그 내용입니다. 만일 2022년 올해 추경이 없다면 이번 창업 중심 대학은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예창패, 초창패, 창도패 탈락하신 대표님 모두 재도전 지원 가능합니다. 2022년 올해 최초 도입한 프로그램이고요. 창업자에 대해서 전주기 지원사업 프로그램으로 개발된 사업입니다. 기존의 예창패, 초창패, 창도패 예산을 일부 배분한 것으로 사업이 만들어졌습니다. 전국 6개 권역으로 나눠지고 6개 대학이 선정됐습니다. 그 6개 대학이 일괄적으로 수용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올해 초에 예창과 초창, 창도패가 탈락됐거나 탈락 예정이신 대표님, 패자부활절 형태로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방식과 지원 금액은 예창패, 초창패는 각 1억 원이고 창도패 3억 원은 기존 사업과 동일합니다. 경쟁률은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이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 힘입니다. 2022년 창업 중심대학, 예비창업, 초기창업, 창업도약 패키지 3가지에 대한 선정 방법 5가지에 대해서는 별도 영상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창업 중심대학 3가지 패키지 사항은 예비창업자, 초기창업기업, 도약기 창업기업에 대해서 이미 공고문이 나갔으니 공고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 중심대학은 예비, 초기, 도약 패키지 3가지 모두 전국 6개 권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6개 권역으로 구분된 것을 6개 대학이 선정돼서 운영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은 한양대학교, 대전, 충북, 충남, 호서대, 호남, 전북대, 강원은 강원대, 대구, 경북, 대구대학교, 불경, 부산대학교 6개 대학이 선정됐습니다. 일반 그리고 권역으로 이번 사업은 구분이 되는데요. 지역 상관없이 도전하시는 분은 40% 범주에 들어가시는 거고 권역별로 구분되는 것은 60%에 들어가는데 권역은 해당 지역과 만 39세 이하 청년으로 구분이 됩니다. 권역은 주소지 기준이 되고 일반 지원은 아무데나 가능합니다. 먼저 신청은 5월 18일 수요일이 마감 날짜입니다. 예비창업 패키지 지원 내용은 사업화자금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 사업화자금은 최대 1억 원, 평균적으로 5, 6천만 원이 결정이 됩니다. 선정 규모는 총 240명 내외입니다. 주간기간당 40명 내외가 됩니다. 이번에 예창패 탈락자, 패자부활전으로 도전이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경쟁은 상상을 초월할 듯 추정이 됩니다. 지원 내용은 기존 예창패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창패는 권역별로 6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 권역별이 일반과 권역으로 구분되는데 일반 지원은 40% 이내, 권역은 지역과 청년으로 구분되는데 60% 이상으로 결정됩니다. 기존의 예비창업 패키지는 일반이 청년 60%, 중장년이 40%로 배정됐고 특화는 모두 다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번 창업 중심 대학은 일반과 권역이 4대 6으로 구분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개 권역이 40명이라고 할 때 일반 지원은 16명을 뽑고요. 지역과 해당 지역의 소재지와 그리고 해당 지역 소재지의 39세 이하 청년이 24명의 TO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역은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이고 지원은 아무데나 가능합니다. 예창패 창업중심대학 평가지표에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서류 발표 평가 단계별 종합평가 점수가 60점 미달한다면 제외되는데 특이점이 PSST 중에서 A가 만들어졌습니다. 지역이 연계됐는데요. 해당 권역에 따라서 전략 산업 분야가 있습니다.
거기와 연계되고 가치 창출 방안이 사업계획서 내용에 들어가야 됩니다. 기존 예창패 사업계획서를 그대로 제출해도 가능하지만 지역 연계돼서 추가된 사항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 사항의 사업계획을 추가하셔야 됩니다. 권역별 전략사업은 강원대부터 대구대, 부산, 호서대까지 6개 권역으로 나와 있는데요. 강원도는 바이오, 의료기기 등 지역 주력 산업이 결정되어 있고요. 대구, 경북도 마찬가지로 바이오, 의료, 생명, 그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은 한양대학교인데 신사업 분야,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드론 등이 권역별 전략 산업입니다. 특이한 거 보신다면 지역마다 어떤 산업은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대표님이 예비창업 패키지에 도전하시는데 만약에 39세 이하 청년이라고 한다면 해당되는 대표님이 만약에 강원도다. 그렇다면 바이오 의료기기 분야로 지원되는 그 해당 지역의 소재지와 39세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반드시 권역별 전략산업을 사업계획서에 추가하셔야 되는데 바이오 의료기기, 바이오와 관련된 것은 대략적으로 전국의 대부분의 지역에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또 빅데이터, ICT 산업, CT 산업, AI, IoT,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관련된 분야도 몇 개 지역으로 중복되어 있으니까요. 해당되는 분야에 대표님이 있다면 해당되는 분야를 꼭 기억하셔서 도전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내용인데요. 지역 연계된 내용인데 5-1 권역별 전략산업 분야와의 연계 방안을 기술해 주셔야 하고요. 5-2 해당 권역 내 사회경제적 효과 창출 가능성에 대해서 특별히 사업계획서에 포함시켜야 하십니다. 동일 권역대 지역과 그리고 청년에 대해서는 60%가 배정이 되어야 되고요. 반드시 5-1, 5-2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는 마찬가지로 5월 18일이 마감날이고요. 초기 창업 기업은 창업해서 3년 미만의 기업을 지칭합니다. 사업화 자금은 최대 1억 원인데 평균 7천만 원으로 결정이 됩니다. 기존의 초창배 사업 내용과 동일해도 가능하지만 만약에 초창패로 탈락을 하셨다면 그대로 하신다는 것, 그대로 그 사업계획서를 그대로 제출하신다면 아마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에 초창패 탈락하신 분뿐만 아니라 지금 초창패 대면 발표평가해서 최종 선정이 아직 남아있는데요. 그분들도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아마 최종적으로 탈락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번에 창업중심대학에 당연히 도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경쟁률은 치열할 것은 마찬가지로 보여집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 일반과 권역으로 구분된 것 동일합니다. 일반 1개 권역당 25명인데요. 일반은 10명, 지역과 청년에 대해서는 15명이 배정돼 있습니다. 60% 이상입니다. 대표자의 나이가 기준으로 됐고요. 초창패는 당연히 사업자 소재지가 기준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초창패 또한 권역별 전략산업 분야와의 연계 방안과 해당 권역 내 사회경제적 효과 창출 가능성에 대해서 특별히 기술하셔야 합니다. 동일 권역 지역 내 지역과 청년 포함한 60% 지원자는 반드시 5-1, 5-2를 공통적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예창패와 초창패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전국 6개 권역에 대해서 강원, 대구, 부산 전반적으로 지역에 대한 권역별 전략 사업이 있으니까 중복되는지 만약에 특정 대표님께서 특정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 전략 산업이 있다면 지역들을 검토하시고 지원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별히 이번 창업중심대학은 눈치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꼭 기억하시고 어느 지역에 도전할지에 대해서 사전에 꼭 검토하시고 도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예창패와 초창패 동일합니다. 창업 도약 패키지 마찬가지로 5월 18일 수요일까지고요. 업력은 3년 이상 7년 이내의
도약기 기업에 대해서고 지원사항은 사업화자금 최대 3억 원입니다. 물론 평균 1억 2천만 원인데 사업 내용에 따라서 최대 3억 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기존 창도패와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에 창도패 탈락하셨다면 혹은 아직 최종 선정이 되지 않으셨다면 당연히 기존 탈락자도 패저부활전으로 도전하는 것이 가능하시고요. 만약에 최종 선정이 되지 않았거나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탈락이 됐다면 반드시 중복돼서 지원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창도패의 경쟁률은 일반적인 숫자라기보다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그냥 지원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은 아마 모두 다 알고 계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창도패조차도 6개 권역으로 나눠졌고요. 선정 규모는 실은 창도패는 좀 규모가 작죠. 선정 규모가 1개 권역당 20명입니다. 20개 사업자겠죠. 일반이 8개 사업자, 지역과 청년이 12개 사업자로 나타납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 틀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의 소재지 기준이고 대표자 연령 기준이란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지표가 마찬가지로 PSST만이 아니라 지역이 연계돼서 권역별 전략 산업 분야와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가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마찬가지죠. 5-1, 5-1 꼭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예창패, 초창패, 창도패가 동일하기 때문에 창업중심대학에 도전하시는 대표님은 반드시 5-1, 5-2를 꼭 정확히 잘 기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역 청년, 한양대학교라고 한다면 서울, 경기, 인천에 대해서 신사업 분야,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드론이 지역 전략 산업입니다. 예비창업 패키지의 경쟁률은 전문가에 따라서 판단이 다릅니다. 누구는 20대 1, 30대 1, 50대 1로 예측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아마 지역에 따라서 더 높을 수도 있고 더 낮을 수도 있습니다. 50대 1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도 추정이 됩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의 예상 경쟁률은 어떻게 될까요? 지역 편중이 이번에 아주 심각했습니다. 운이 따랐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복불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창패의 탈락 기업과 탈락 예상 기업이 모두 지원하기 때문에 예창패와 달리 그리고 초창패는 실전 사업을 전제로 도전합니다. 그런데 실전 사업이 미흡하고 부족해도 코치의 자문을 받는 거에 따라서 상황은 완전히 반중됩니다. 준비에 따라서 사업계획서를 판단하는 심사위원회 평가도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난이도가 아주 높습니다. 경쟁률 5대1, 10대1, 아마 20대1 이상이 될 수도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창업도약 패키지, 평소 경쟁률이 치열하고 난이도가 실은 최상입니다. 이미 탈락자가 모두 도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최종 대면 발표 평가 탈락자나 탈락 예정자도 혹은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모두 도전한다고 봐야 됩니다. 실전 사업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정말 창도패는 꽃입니다. 예창패를 거쳐서 초창패, 창업도약 패키지까지 도전해서 선정되시는 대표님, 정말 꽃길만 걸으시는 대표님으로 보여집니다. 경쟁률 5대1, 10대1. 이번은 정말 창업중심대학은 올해 처음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경쟁률을 감히 막 이렇게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10대1 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창패, 초창패, 창도패 비교해 봅니다. 각각 예창패, 초창패 1억이고 창업도약 패키지는 3억입니다. 예창패는 총 1260명, 초창패는 700개사, 창도패는 480개사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총 2440개사가 선정이 되는데요. 2월달 공고되고 또 3월 접수하고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현재
1차, 2차 발표 중에 있고요. 5월 말까지 늦어도 5월 말까지 5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최종 선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창업중심대학 정리합니다. 5월 18일 16시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예비창업, 초기창업, 창업도약 패키지 각각 똑같이 동일합니다. 그러나 인원수가 다르죠. 모집하는 숫자가 다른데 예창은 총 240명, 초기창업 150개사, 창업도약 120개사입니다. 권역별로 나눠진다는 것 이번 사업의 특징입니다. 일반 40%, 지역과 청년에 대해서 60%를 배정합니다. 총 510개사가 선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약간의 숫자적인 편차는 있겠죠. 사업은 미래를 창조하는 일이다라고 일본의 위대한 창업가 다카노리가 이야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창조하는 창업가 대표님이 우리 모두의 미래라고 생각됩니다. 기존의 울타리를 벗어던지고 창업에 뛰어든 대표님을 응원합니다. 이번 창업중심대학에 도전하셔서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정부지원사업 선정 가능성 사전 진단과 무료 상담 신청은 아래 설명문을 클릭해 주세요. 고맙습니다.